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무단 혼인 신고와 여성 비하 저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걸림돌이 될 수 없어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 장관 지명자 중 첫 자진 사퇴입니다. 김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퇴 압력을 받아온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으로 문재인 정부 장관 지명자 중 첫 자진 사퇴입니다. 안 후보자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밝힌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신을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한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에 대해선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소됐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당시 안 후보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교 시절 퇴학 위기에 처했던 아들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고 여성 비하 의혹에 대해서는 전체 맥락을 읽어달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기회를 주신다면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며 청문회까지 물러날 뜻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10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이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여권은 추가 낭만은 없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라며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과거 저서와 기고문에 실린 여성 비하 표현 등으로 자격 시비에 직면했습니다. 치명상은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한 이른바 몰래 혼인 신고였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했지만 장관 후보자 사퇴는 일축했습니다.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가론이 고개를 들고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이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고 결국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청와대는 안타깝지만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 말고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대로 안 후보가 물러난 만큼 추경 처리와 남은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권은 강경화 외교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의 추가 사퇴는 물론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청와대의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는 이른바 몰래 혼인 신고에 대한 무효 판결문 공개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을 공개한 야당 의원은 정당한 인사검증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통의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났던 사실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은 SNS를 통해 판결문 입수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주 의원을 향해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했느냐고 묻고 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주 의원은 안 후보자 부친의 재적 등본을 분석하던 중 혼인 무효 확정 판결 사실을 발견했고 법원 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인신공격선 문자 폭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핵 동결 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을 돌려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 기도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대북 정책의 핵심은 상호 주관성으로 북한 정권의 비판적일지라도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문 특보는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ROK-US joint exercise and training. 다만 군사 도발에 대한 관용은 없다면서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 영향 평가에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문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해 중국 리더십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또 문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한국군 발전이 지연됐다고 생각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 외교의 4대 기조로 평화와 책임, 협력, 민주를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연차총회에 참석해 남북 간 철도 연결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성장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을 돕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김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출범을 주도한 중국의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고대 실크로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끊어진 경의선 철도를 복구해 바로 이 실크로드의 보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경험을 되살려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돕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과거와 다르게 환경을 해치지 않아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우리 정부도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탈원전 국가로 나아가려 합니다. 인프라 건설이 일자리 창출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면서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인프라 구축은 청년과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쿠바 간의 국교 정상화 협상을 취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이뤄진 양국 교류 정상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망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연설을 통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협상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ffective immediately, I am canceling the last administration's completely one-sided deal with Cuba.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부가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반체제 인사 탄압을 중단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때까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자금이 쿠바 군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쿠바 군부나 정보 당국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 사이의 금융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또 미국인의 개별적인 쿠바 여행을 제한하고 단체 여행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은 유지하고 항공편과 크루즈편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2월
양국의 적대 관계 청산과 관계 복원을 선언하고 다음 해에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하는 등 양국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은행의 돈 세탁을 대신해준 혐의로 중국 기업을 기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성명을 내고 북한 정부 산하 조선무역은행의 달러화 거래를 대신해준 혐의로 중국 기업인 민정국제무역회사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중국 선양에 본사를 둔 민정국제무역회사는 지난 2015년 10월과 11월 중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190만 달러, 우리 돈 약 21억 원을 돈 세탁한 뒤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2013년 3월 미 재무부에 의해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으로 미 검찰은 조선무역은행을 대신해 돈을 송금한 것은 미국 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검찰은 또 돈 세탁 자금 190만 달러에 대해 법원에 압류를 요청했는데 미 정부의 북한 자금 몰수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민정국제무역회사는 물론 조선무역은행도 안보리 제재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反对任何国家利用自己的所谓因为自己的所谓的国内法对其他国家实施长臂管辖 이번 조치의 배경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중국에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뉴욕타임스는 북핵 문제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 압박이 크게 강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백악관 관리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정책 신뢰성 훼손과 공공부문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지는 과제로 남게 됐는데요. 장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가점이나 페널티를 없애고 기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노조가 반대해온 만큼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과연봉제 대신 할 수 있는 어떤 직무급 체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따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새로운 제도를 마련을 할 것 같고요. 성과연봉제 폐기는 지난 정부 정책이 새 정부에서 180도 뒤집힌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120여 개 공공기관이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48개 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추진되면서 노사 대립이 격화됐고 30여 개 기관에서는 무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도 험난해 보입니다. 이전 보수 체계로 돌아갈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는 환수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납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내걸고 추진하던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폐기되는 것을 두고 정책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과 특검의 표적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전기현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설립을 방조하고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모른다는 입장 아직 유효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보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공소 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정리해와 20여 분 동안 읽었습니다. 사심 없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안방, 차량, 화장실까지 수첩을 두고 대기하며 긴장된 나날을 보냈지만 잘못된 언론 보도로 한순간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남역 땅으로 의혹이 제기됐다가 국정농단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 업무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수사는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반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표적 수사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다수의 직권남용을 한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백 씨와 유족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청장은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현주 기자입니다. 고 백남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 총수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지 하루 만이자 사건 발생 1년 7개월 만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겁니다.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이 청장은 경찰의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하지만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공공재산을 해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살수차 사용 명령권자를 격상하고 살수차를 사용할 때 가까운 거리에서는 수압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무단 혼인 신고와 여성 비하 저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걸림돌이 될 수 없어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 장관 지명자 중 첫 자진 사퇴입니다. 김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퇴 압력을 받아온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으로 문재인 정부 장관 지명자 중 첫 자진 사퇴입니다. 안 후보자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밝힌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신을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한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에 대해선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소됐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 대상에 해당하지만 당시 안 후보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교 시절 퇴학 위기에 처했던 아들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고 여성 비하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안 후보자 부친의 재적 등본을 분석하던 중 혼인 무효 확정 판결 사실을 발견했고 법원 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핵 동결 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을 돌려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대북 정책의 핵심은 상호 주관성으로 북한 정권에 비판적일지라도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문 특보는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ROK-US joint exercise and training. 다만 군사 도발에 대한 관용은 없다면서 전체 맥락을 읽어달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기회를 주신다면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며 청문회까지 물러날 뜻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10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이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여권은 추가 낭만은 없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라며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과거 저서와 기고문에 실린 여성 비하 표현 등으로 자격 시비에 직면했습니다. 치명상은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한 이른바 몰래 혼인 신고였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했지만 장관 후보자 사퇴는 일축했습니다.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가론이 고개를 들고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이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고 결국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청와대는 안타깝지만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 말고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 영향 평가에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문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해 중국 리더십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또 문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한국군 발전이 지연됐다고 생각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 외교의 4대 기조로 평화와 책임, 협력, 민주를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연차총회에 참석해 남북 간 철도 연결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성장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을 돕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김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출범을 주도한 중국의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고대 실크로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끊어진 경의선 철도를 복구해 바로 이 실크로드의 부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당의 요구대로 안 후보가 물러난 만큼 추경 처리와 남은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권은 강경화 외교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의 추가 사퇴는 물론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청와대의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는 이른바 몰래 혼인 신고에 대한 무효 판결문 공개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을 공개한 야당 의원은 정당한 인사검증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통의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났던 사실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은 SNS를 통해 판결문 입수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주 의원을 향해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했느냐고 묻고 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주 의원